서울이 35.8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보이는 등 도내 전 지역이 찜통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름 더위와 함께 도내에서는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음식 섭취와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국 신용보증재단 감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증 사고율이 높아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신보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라는 항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도내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야말로 찜통같이 달아올랐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인데요. 오늘 표정을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도로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부채를 쥔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여보지만 찜통더위에 한 걸음 내딛기도 버겁습니다. 대형 얼음 조각엔 사람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10분만 걸어도요, 땀이 몸이 옷이 다 질 정도로 너무 더워서 못 있겠어요, 여기. 도심 속 야외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아이들은 물놀이의 계절을 마음껏 즐기고 어른들도 물가에서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오면서는 되게 덥고 막 후닥지근하고 이랬었는데 여기 와서 모르니까 더운지를 잘 모르겠고.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정읍의 낮 기온이 35.8도까지 올랐고 익산 35.5도, 전주 34.2도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 가까이 달아올랐습니다. 무더위가 기세를 떨치면서 도내 전 지역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정읍과 익산, 완주는 오후 들어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대체됐고 전주 등 6개 시군은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이 같은 찜통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덥고 습한 남서류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입되어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많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 들어 처음으로 도내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8월에는 비브리오균이 더욱 왕성해지기 때문에 해산물 섭취와 바닷가 출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28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김재 씨 61살 채모 씨에 대한 검사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다리가 붓고 고름이 생기는 증상으로 한 달 가까이 한의원과 병원을 다녔는데 결국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확인됐습니다. 25일 날 봉화 증용하고 그다음에 폐혈증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아마 혈액 배양 검사를 한 결과 지난 6월 말부터 고창 지역 갯벌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균이 검출되는 등 도내에는 일찍이 폐혈증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비브리오균은 8,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30명에서 4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패류는 껍질이 열려도 5분 동안 더 끓여 먹어야 하고 날생선을 요리한 도마나 칼이 다른 음식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합니다. 또 해산물 요리 시에 바닷물을 사용하지 말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나 해수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더위는 찾아왔지만 한쪽에서는 풍성한 여름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복숭아의 직거래 장터가 막을 올렸고 여름밤을 배경으로 한 캠핑 캐러바닝 대회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기 솜털처럼 보송보송한 옷을 입고 수줍은 듯 붉게 물든 탐스러운 복숭아가 진열대 위에 놓였습니다. 오전부터 제철을 맞은 전주 복숭아를 찾은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옛날부터 백도가 전주 백도잖아. 맛있지. 꼭 말을 해야 하나. 그냥 이름도 맛있는 거지. 전주 복숭아는 1910년대에 재배되기 시작해 지금은 전주 시내 450농가에서 연간 4,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에 아삭한 식감까지 여름철 과일로 제격인 복숭아를 행사장에서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국민들한테서 직접 가져온 거라서 시중보다 20% 정도 싸고요. 품평이 좋아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고산 자연휴양림 일대에선 세계 캠핑 캐러바닝 대회가 준비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선 3번째로 열리는 대회에서는 자연을 벗삼아 여름밤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기대감에 캠핑족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산악형 그 캠핑장으로서의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숲과 함께하는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진안에서는 마을 축제가 개막해 한여름밤에 작은 음악회 등 작지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잔류시키려는 법안의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기금본부를 반드시 전북에 이전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약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재원 의원을 중심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정했고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 역시 같은 약속을 내놨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헤드쿼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헤드쿼터는 전주에 둔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으로 지금 발의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선일이 가까워지자 진영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전북을 찾아와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낸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여야 협의회에 의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법 개정 뒤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총리도 전북 이전을 확약했습니다. 공당의 선거 책임자와 당선된 대선 후보 그리고 총리까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약속했지만 이번 정의수 법안 발의로 신뢰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통과 가능성도 없는 법안 발의를 통해 전북 이전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특히 이번 법안이 당정청의 협의 끝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자존심을 짓밟혔다는 인식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정연 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들은 정의수 법안 반대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서조차도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 애향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본사를 서울에 두는 내용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2013년 국회 연금법 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새누리당에게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약속하는 입장을 밝힐 것도 요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향후 개발 사업을 농어촌 공사가 아닌 민간 실수요자에게 대행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능 합리화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민간 참여로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지역에서는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지원 본연의 업무상 사고율에 대한 잣대가 너무 가혹하다는 항변도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유룡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을 감사한 전라북도는 기금운용과 보증 업무 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적 내용 중에는 보증 사고율이 전국 평균을 1%나 웃도는 4.7%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전북신보 측이 반발하는 대목입니다. 전북신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도 사고율이 4%를 넘는데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열악한 도내에서 그것도 소상공인 보증에 대해 사고율 4.7%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항변입니다. 2010년도에 정부에서 250억 원을 지원해주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라 라고 해서 저희가 전국 1위 달성할 정도로 실적을 많이 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여파가 지금 다가오는 걸로.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 경제적인 논리로 이런 것은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보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쳐달라. 현재 전북신보의 기금 운용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이 기본재산의 10배까지 보증을 해주는 반면 전북신보는 3.5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감사로 전북 신보의 업무 운용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 사고가 많이 나서 대의 변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다못해 정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재원을 마련할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 6배 내지 7배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증 대상이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사고율을 줄이는 노력은 보증재단의 당연한 책임이지만 이에 대한 지적과 감사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경찰서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에 승인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시공사와 감리사 관계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석재 등 건설 자재 2만 3천여 톤을 사용해 부실 시공을 한 혐의며 이로 인해 신항만 공사 전반에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제 사건 전담팀을 지방청과 경찰서에 총 38명으로 늘려 수사기록 재검토 등 검거를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도내에는 파출소 경찰관 피살 사건 등 총 11건의 미제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안 직소폭포가 관광공사가 선정한 시원한 폭포 여행을 주제로 한 8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 더위를 식히기에 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더위를 이기고 에너지도 줄이자는 취지의 쿨맵시 착용하기 운동을 장수군이 펼치기로 했습니다. 시원하고 간편한 옷차림을 하면 체감 온도를 2도가량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에 이스타 항공이 전세기로 이용됩니다. 이 여사는 다음 달 5일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는데 이스타 항공은 저가 항공 최초로 방북기로 사용됩니다. 전주 장애인 콜택시의 명칭이 이지콜로 결정됐습니다. 전화번호도 알기 쉽게 271에 2727번으로 변경됐고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잔디 아래 묻는 자연장지가 전주 효자공원 묘지에 추가 조성됩니다. 효자공원 자연장지에는 현재 1,300위가 안치돼 있으며 앞으로 2,200위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토지 거래량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 혁신도시의 토지 거래는 총 31만 9천 건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토지 거래량의 27.1%로 전체 거래량에서 혁신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36.3%인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섬진강댐이 재개발 사업에 돌입하면서 주민 20가구가 이주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읍시는 최근 정부 추경안을 통해 이주 보상비 33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면서 댐 구역에 있는 산내면 주민 20가구를 올해 말까지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965년 완공된 섬진강댐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